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지금 다른 데 지금 휴가철이라서 조금 많이 안 모였는데 조금 놀라웠어요. 많이 모였어요. 지금 제가 오늘 교통사고 염좌 합의 요령에 대해서 할 건데요. 되게 이상한 게 가해자가 됐을 때랑 피해자가 됐을 때랑 좀 달라요.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가 이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들인 것 같아. 막 이제 그냥 그 나이롱 환자인 것 같고 안 아픈데도 막 아프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가 되면 참 희한해. 나 얼마 받았다 막 자랑을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막 이제 보험금 받았다라고 막 참견하고 싶고 막 자랑을 하는 건 피해자고 그리고 욕하는 거는 가해자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개가 나오죠. 이게 원래 제목은 밥 먹기 전 여자친구, 밥 먹고 나서 여자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보험금 합의하기 전에 요거 좌측 합의하고 나서 이제 행복해. 왜냐면 교통사고는 합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별로 안 아파요. 그 전부터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서 아픈데 그 다음 이상하게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자, 보험사로 보험금 저희가 이제 청구할 때 혹시 합의금 얼마 정도 받아보셨나요? 100, 150. 인당이요? 예, 인당. 100. 뭐 150에서 200. 혹시 300? 400? 400, 500? 없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도 받아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자료를 올렸더니 그렇게 살아서 참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상처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료치 염좌, 그 다음 두통, 합의금 590만 원. 네. 2016년 8월 4일 날 사고 나셨고 근데 이분은 좀 많이 다치긴 했어요. 진단은 이런데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옷을 쫙 빼입은 사람, 한 명은 키가 작고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 근데 공통점은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라는 거. 그거 무섭잖아요. 뭐 사채업체 같고 막 등치 이러니까 깡패 같고. 그래서 회사로 들어온 건이라서 저는 거부를 했어요. 나 이 건 못하겠다. 저 사람들 깡패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근데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헬스장 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되게 착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선입견이 있는데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말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몸이 되게 좋은 사람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안 다친 게 아니라 안으로 골병이 들어요. 약한 사람들은 다치게 되면 뭐 인대도 파열되고 뼈도 부러지고 그럼 이게 치료 과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데 그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멀쩡해. 근데 본인이 되게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주고 몸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골병이 드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치료를 거의 1년 가까이 받았어요. 입원도 하시고. 네. 그다음 소득도 조금 이때는 이 당시에는 소득은 높진 않았어요. 일용직으로 해서 해놨다가 나중에 이거 이제 본인이 소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2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도시 일용이다. 자영업자고 이제 되게 많이 매출은 있는데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최저 그냥 매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도시 일용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90만 원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교통사고 한 번 더 났어요. 아, 이게 학습이 되신 거죠. 이분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스펀지예요. 이번에 399만 원 받았대요. 혼자 해서. 이제 소득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7,800만 원. 그때는 그냥 매출만 잡아놨는데 요번에는 본인 소득을 7,800만 잡아놨어요. 한번 학습이 됐잖아요. 내가 안 했더니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 이제 실제로 소송 가거나 이러면 소득이 안 잡혀 있으면은 되게 불리해요. 예. 그렇게 해서 399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듯해야 되나? 이분은 너무 학습 능력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보다 제가 한 단계 더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받았지만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보험사에 근무했었을 때 실제로 그냥
S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S사가 될 수도 있고 H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S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보험사 직원이 실제로 교통사고 난 거예요. 염자로. 살짝 쿵 박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다가 1,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방송이죠. 이분들은 이분들은 자기네가 고객이 돈 달라 그러면은 사기꾼 취급하면서 보상 처리하는 사람들 지들은 1,0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이 보상 처리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쪽 팀장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내려오지.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0만 원 요청하냐, 그거 너무한다. 그래서 위에서 뚝 내려온 거야. 열받잖아요. 우리 회사는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지급됐어요. 예, 지들은 그렇게 해서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라라고 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지들도 아프지도 않으면서 받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험사 사례 1,000만 원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받은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보험사가 얘기하는 금액보다는 더 받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받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강의 준비를 한 거고요. 일단 보험회사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사고를 다 한 번씩은 나보셨죠. 그러면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제 만약 가해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피해자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꼬마 이름은 뭔가?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그냥 아이 2명, 뭐 할머니 할아버지 1명 이렇게 급하게 접수를 하고 빨리 현장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해요. 그래서 접수하시는 분들도 되게 간단하게 접수를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량도 만약에 소렌토, 뭐 마티즈 이런 식으로 차량 번호도 막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이 이름도 그렇게 뭐 아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어린이, 아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보통은 미상 1, 2. 그리고 접수 번호는 대인 대물이 동일해요. 대부분 대물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대인 접수 번호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추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불 보증이라는 거는 내가 당신이 병원에 가 있으면 당신 치료비 내지 마라, 우리 회사가 내줄게 라고 해서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하나를 작성을 해요. 그거 전산으로 요즘 다 작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팩스 번호만 넣으면은 이분 이름, 환자분 성함,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만약에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그 다음에 접수번호, 그리고 이분 우리가 지불보증한다 라고 해서 팩스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지불보증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혹시라도 우리 고객이 사고 나셨다 라고 하면 접수번호 받아놔라. 그래야지 내가 A라는 병원을 가든 B라는 병원을 가든 내가 접수번호 이겁니다, 무슨 회사입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그쪽 보상 쪽에, 아니 그 자보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병원에는 그 사람 원무과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요. 그 관할하는 그 보상과 직원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 환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불보증서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번호만 가지고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럼 현재 출동 나온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지금 병원을 갈 거니까 A라는 병원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A라는 병원을 갈 거니까 지불보증을 해달라. 지금 넣어달라. 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상과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귀찮아. 그럼 제가 외부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지불보증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사무실 직원이 팩스로 넣어주면 돼요. 간단한데 귀찮아서 또 좀 약간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해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왠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럼 사무실에 전화해서 보내주세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불보증 받아야 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해자가 접수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대인 접수. 그거 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대인 접수 해주니 안 해주니 보상과 직원한테 막 난리 피지 말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돼요.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피해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그거 끊고, 그 다음 진단서 병원 가서 끊고, 그거 2개 가져가서 보험사에다 직접 청구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왜 가해자가 접수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 가해자가 요즘에 마디모 신청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다쳤는데 마디모 신청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마디모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마디모가 유럽에서 온 건데 그 국가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마디모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측면이나 이렇게 부딪혔을 때 실제로 다친 부위가 맞냐, 상해가 맞냐, 이런 거를 막 돌려보는데
요즘엔 보험사가 이걸 조금 악용을 해요. 가해자를 꼬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접수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가 안 다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가해자 괜히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 마디모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들쑤셔놔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보험사 직원은 자기네가 혹시 뭐 혐의 없음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럼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해자랑 피해자랑 붙여놓는 거예요. 지네들은 빠지고. 근데 그게 내가 가해자의 그런 행동에 농락당해서 했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나쁜 놈들은 알아서 얘네들이 뭐 지금 저희 사건 중에 한 명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1년에 7번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보험 사기로 지금 들어갔다가 최근에 병보석으로 지금 풀려나신 분이 있어요. 한동 연락 안 돼서 했던 저희 하반신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마비되셔갖고 후회장에 끊어야 되는데 구속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보험 사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이랑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일단 보험사 시각은 나빠지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사고가 조금 많이 나거나 마거나 이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보험 사기를 신청하든 뭘 하든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마디모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디모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받아준다, 경찰서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국가서 넘어가는 거고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나오는 게 상해가 입증되었음, 상해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예, 제가 작년인가 저 이제 외제차 타고 계신 분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지금 연락을 받아서 하나 했는데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을 했대요. 동부화재에서 뭐 이렇게 가해자를 좀 꼬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다리가 되게 많이 부었어요. 저희 실제 사무실 왔는데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럼 충격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순진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동영상을 봤더니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냥 살짝 충격? 저는 그게 왜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디모 신청을 하고 그 가해자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결과 나왔는데 상해 없음. 혐의 없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CCTV를 봤더니 진짜 경미한 사고였던 거예요. 그 제가 보더라도 이걸로 허리나 좀 살짝 삐끗할까? 왜 발목이 그렇게 부었지? 발목이 심하게 부었는데 다른 데서 사고 나고서 교통사고로 조금 덮어 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이제 마디모 신청을 하였을 때는 그때는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그 내가 방해한다고 내가 마디모 신청해요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상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그 자꾸만 나랑 가해자랑 이간질 시킨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시선 끄세요. 네. 뭐 그럼 내가 나중에 피해자가 되면 내가 그 담당자 또 안 걸리란 법 없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끔 피해자가 보험금 많이 받는다고 왜 이렇게 보험금 많이 나갔냐고 막 화내시는 분들 계시죠. 되게 억울하다. 아니 별로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나갔어요. 합의금 200만 원 나갔대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종결되면은 우리 이제 가해자분들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할증은 얼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그냥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그냥 찬사를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우리가 사고 나면 진단명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11급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아갔다. 그럼 어차피 11급에 맞는 그냥 할증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한 할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많이 받아갔으니까 할증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저 정도 다쳤으면 저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도 저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냥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이제 내가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처음에는 가해자였는데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담당자 만났잖아요. 그럼 얘기하시죠. 아니 제가 그때 사고 났었을 때는 그 피해자한테 500만 원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세요? 똑같은 진단명인데? 라고 해서 그냥 할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많이 받았다라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서 할증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병원 가시면 그냥 대부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바쁘신 분들은 치료 못 받아요. 진짜 만약에 뭐 회사가 뭐 연구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치료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 그냥 진짜 띄엄띄엄이라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가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이게 이 사고랑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MRI 이런 거 찍을 때. 근데 MRI도 당장 안 찍어주거든요. 환자 상태나 이런 거 보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예, 그럴 경우에 좀 찍어주니까 계속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허리가 아파요. 뻗치는 증상이 있어요. 어깨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태어나면 또 아프거든요. 그 때문에 계속 누워있으면서 그냥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어디 아픈가 통증을 계속 관찰을 해주시고 계단 내려갈 때도 다리가 흔들림이 없나 예, 이런 걸 조금 살펴보시면 그리고 나서 계속 호소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고객들 중에 이거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찬스. 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험금, 보험료 받고 고객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보험 쓰잘데기 없는 거 가입해갖고 혜택도 한 번도 못 받고, 괜히 보험료만 내고 그냥 일명 돈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해줬다. 거기 부상위로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고객분한테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으세요. 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진짜 손가락 염자는 14급이지만 경유치 염자는 11급이거든요. 그럼 부상위로금 여기서 몇십만 원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청구하고 나서 나중에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결에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찍었을 때 부상위로금, 부상급수랑 두 번째 이 사람이 정밀검사했었을 때 또 부상위로금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차익을 찾아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10만 원, 20만 원의 사람이 큰 거는 그게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작은 거 챙겨주면 되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무슨 이제 보험 가입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 찾을 거예요. 이거 이 사람 되게 보험금 잘 찾아줘.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알아서 챙겨준다. 그래서 20만 원 또 들어왔잖아. 이러면은 이 사람 잘 찾아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약간 보험을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해서 이 사람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더 찾아주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잃어버린 보험금도 찾아주고 지금 있는 보험금을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컨셉을 그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치료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2번, 3번 여유가 되면 더 받고 진짜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치료 효과가 확실히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보험사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치료 한 번도 안 받잖아요. 그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낫구나. 그러면 조만간 연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내가 살아있다. 잊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평원에서 이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뭐 치료비가 얼마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 치료 받고 있구나. 그럼 치료를 끊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좀 약간 보험사 조금 연맥이고 싶다라고 하면 고가의 치료비 나오는 데 가시면 돼요. 한의원. 한의원 뭐 이런 거죠. 약간 거기 뭐 침도 맞고 뭐 한약도 먹고 막 이러면 보험사 직원이 장기전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기전이구나. 이제 여기서가 이제 아주 중요해요. 보험사랑 이제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심리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염자인데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연락 안 오죠. 잘 안 찾아오죠. 그리고 막 화나잖아요. 뭐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옆 사람은 찾아왔다는데 삼성회사에서 왔다는데 나는 흥국화재인데 오지도 않아 막. 그럼 막 되게 열받잖아요. 그 전화도 안 와. 아파 죽겠는데. 그럼 막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급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요. 그러면 보험사가 급하구나. 그러면 보험사는 더 여유 부려요. 보험사가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보험사가 알아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거 장기 미결로 둘 수 없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는 초창기 때 좀 약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럼 치료 안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연락 오거나 아니면 퇴원 무렵에 연락이 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나 그럴 필요 없어. 연락 안 온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1년 뒤에도 진짜 연락 안 왔다. 그때는 이제 명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로 이제 찌르는 거죠. 금감원 이런데 내가 1년이 됐는데 담당자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럼 환자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 욕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중간중간에 연락 올 건데 초창기 때는 급한 사람 옆에서 합의금 막 받아가면 막 불안해. 막 나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왜 나는 안 오지? 막 이러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보상가 직원이 전화하잖아요. 이제 막 합의 시기 되거나 이러면 몸 어떠세요? 그럼 우리가
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괜찮아졌다라는 거는 사고 나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괜찮아졌다라는 거지 사고 전처럼 아주 회복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 질문이 그 대부분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합의하시죠 라는 얘기를 떠보기 위해서 예, 그런 내용이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하루가 계속 다르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지는 뭐 어지럼증도 있고 두통도 있고 손목도 아픈 것 같고 그냥 온 데가 다 아프다. 계속 앓는 소리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니면 진짜 보험회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불을 탁 접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도 보지 마. 아유 이러고 진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진짜 우리 옛날 보상 가지고 갔더니 그냥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앓는 소리만 듣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그냥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픈데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고 내가 굳이나 응대해 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인 거예요. 환자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린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다쳤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되게 사기꾼 같죠. 근데 아니, 이거 나중에 여기서 한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합의 스킬 괜찮으실 거예요. 보험사 거짓말하는 거 퇴원 전에 합의해야 된다.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다. 예. 이거 뻥이죠. 제가 여지껏 봤던 사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았지 빨리 받은 사람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퇴원 전에 합의해야 된다, 보험금 많이 받는다, 아니면은 옆 사람이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서울을 더 잘하는 경우처럼 옆에 사람은 자기도 합의 못 해놓고서 자꾸 참견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난 어차피 치료 좀 더 받고, 왜냐면 내 몸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구나. 왜냐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퇴원 전에 합의를 하고 그냥 빨리 잊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치료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원을 해야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근데 염자는 요즘 입원 잘 안 시켜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차량 견적 한 70만 원 이상 조금 나와야지, 경미한 사고는 입원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입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월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럼 이 사람이 2주 입원을 했어요. 그럼 한 14일, 1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시 일용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한 19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한 20만 원 들려나? 10여만 원 들려나? 약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근데 소득 높은 사람들 바빠서 입원 못 해요, 염자로. 왜냐면 내가 하루 입원하거나 이러면 내가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걸 잘 알아요.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해요. 만약에 이제 농사철이다, 그러면 농번기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농약도 뿌리시고 농사일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신입사원이다. 지금 그 신입사원도 입원 오래 못 하잖아요. 입원 아예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갓 들어갔는데 빨리 회사에 가셔야죠. 이렇게. 네. 그 직장인들이 되게 조금 마이너스예요. 우리 같이 이제 프리랜서는 아주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약간 얽매여 있는 직군들은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제 이게 어차피 입원 오래 못하지,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도 치료는 받으셔야 되죠.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주네,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은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쌩난리 쳤는데 한 200만 원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200만 원을 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예뻐서? 내가 너무 매너 있게 행동했나? 그래, 사람은 너그럽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금액도 주네?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슨 정밀 검사를 뭘 했는데 보험사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단순 염자로 보험사가 미쳤다고 돌지 않는 이상 200만 원 안 줘요. 근데 뭔가 정말 정밀 검사에서 MRI나 뭐가 나왔는데, 아니면 이 사람의 소득이 정말 높아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다라고 빨리 끊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얼마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주면 내가 얼마 전에 MRI 찍은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은 MRI 판독지를 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전문가한테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때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엑스레이 한 방만 찍었는데 200만 원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교통사고는 사고 나고 또 있다가 또 사고 나고 또 있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사고가 이상하게 사고가 한 번 안 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그다음 한 6개월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에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복잡해져요. 예. 막 이제 공불, 뭐 이시사고, 보험사에서는 처음 치료 때문에 두 번째 치료가 악화됐다. 두 번째 사고는 처음 치료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가 악화됐다. 이게 사고가 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구상금 소송으로도 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하나다, 삼성화재에 1, 2차 사고가 다 있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보험사는 그걸 퉁쳐서 근접이다라고 하면 퉁쳐서 같이 합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뭔 소리냐, 각각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각각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험사가 좀 약간 머리가 좋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를 먼저 합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잘 줄만한 회사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좀 금액을 조금 부르면 합의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네는 빨리 합의를 조기 합의해야지 보험사 직원들은 점수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 한번 시도를 해볼까? 라고 하면은 이쪽에다 금액 제시 들어오면 바로 받고 그냥 하나 놔두는 거죠. 왜냐면 서로가 이제 정보 공유가 되는 순간에 이건 니네 따고 사고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우리 사고 때문에 그렇다. 좀 싸움 나고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도 되게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 고객들한테 연락이 조금 오긴 오실 거예요. 이상하게 1차 사고, 2차 사고 분명히 재발되는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6대4, 7대3 엄청 막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 때문에 날 더운데 싸움하지 마세요. 10%만큼 내가 보험금 더 받으면 돼요. 어차피 뭐 사고는 났고 부상급수는 정해져 있고 가시 10%? 만약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20만 원을 보험사에다가 그냥 더 받지. 어차피 할증되는 거. 근데 사고가 큰 사고일 경우에는 가실이 10% 20%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염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염자 사고라고 하면 근데 진짜 가피해자가 바뀌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7대3이 됐든 6대4가 됐든 10% 차이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우리도 자차가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도 자차가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보험사끼리 가실은 협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경찰서에서 이거는 뭐 6대3입니다, 7대3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가실협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는 가피해자만 가려주는 거예요. 가실협정은 보험사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대인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대물가 직원들이 가실협정을 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실은 보험사, 그 다음에 가피해자는 그 경찰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뀌었다, 가피해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경찰서에다가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 여러 명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의하시나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합의하시는 분이 손해보세요. 네. 앞서 받은 사람보다 더 적게 주진 않아요. 더 많이 주면 좋지. 그리고 만약에 맨 나중에 받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받은 사람은 합의금 얼마 받았다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내가 120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뒷사람은 받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200 받았다. 그러면 120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런 돈은 사람들이 밥 사라 술 사라 그래요. 그럼 나 몸 아파서 받은 건데 진짜 그렇게 장기전으로 간 사람은 몸이 아파서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되게 좀 이상해. 내가 아파서 받았는데 자꾸 술 사라 밥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돈은 이상하게 합의금 받으면 왠지 써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그리고 막 나가요 돈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받으면 그냥 놔두세요. 근데 가장 이제 진짜 친한 끈끈한 사이다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가 그냥 후려쳐요. 합의금을. 그게 인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당해서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꼬마는 50만 원 주겠습니다. 애기들 한약이라도 사먹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치료 받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서가 100만 원 받았으면 나는 120, 130, 14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맨 나중에 받는 사람이 합의금이 가장 많아져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그런 사고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대학생 애들이에요. 여자애가 운전하고 여자애들 친구들이 3명인가 타고 4명이서 이제 가다가 전봇대인가 박은 거예요. 단독 사고예요. 근데 운전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근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할증된다고. 근데 이게 엄마들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할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운전자 엄마가 할증된다고 안 되는 거고 이 피해자 엄마들은 아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해서 얘네들 의가 다 끊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보험 처리 우리가 만약에 운전자 입장이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조금 돈을 걷어서 할증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러면 얘는 할증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막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정도 안 깨졌겠죠. 근데 우정이 깨졌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처럼 예.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싸우지 마세요. 이게 애들 사고 되게 많이 나요. 근데 큰 사고는 뭐 클 때까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보험사에서 최근에 판결 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애들은 성장판이 손상될 수도 있고 가성장이 되거나 아예 성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 다치면 엄마들이 조금 오래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성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 아이가 3살인가 다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뭐 이런 걸 청구를 한 거야. 보험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애들은 원래 애들 사고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여지껏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 판례가 보험사 손 안 들어줬어요. 예, 이거는 부모 손 들어줬거든. 성장 과정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애들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염자 사고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되게 처음에 걱정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같이 걱정해 주세요. 아 그럼요. 그러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받으세요. 네. 근데 대부분 3년 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3년 지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질보증하고 보험금을 지급된 날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식물인간은 3년 넘게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벌써 끊어야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3년 지나면 안 됩니다. 3년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보험사 질보증되고 3년. 그 때문에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심하게 다쳤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장기전으로 간다. 근데 간단하게 다쳤다라고 하더라도 치료 계속 받으세요라고 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엄마가 아, 우리 아이가 괜찮구나. 밤에 경기도 안 하고 잘 뛰어다니네. 뭐 물건도 막 잡네. 그러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합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은 솔직히 뭐 휴업손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위자료랑 그다음에 혹시 뭐 앞으로 또 뭐 좀 치료 더 받겠다. 향후 치료비 뭐 이 정도? 그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합의하세요라고 했다가 애가 이상해요라고 하면 그때는 돈방 뒤집어 써야 되는 거니까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죠. 아이가 괜찮을 때까지. 우리가 임산부도 교통사고가 요즘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 많이 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임산부 같은 경우도 보통 산부인과를 가시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종합병원 가셔야 돼요. 종합병원 가면은 제가 임산부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검사를 해줘요. 검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샥 스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좀 배가 불렀었죠. 근데 정형외과로 가신 거예요. 정형외과는 산부인과를 가신 거예요. 근데 입원은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정형외과는 산부인과 영역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환자한테 무슨 증후가 나타났던 거예요. 막 그 단백뇨도 있고 뭔가 염증 수치도 막 올라가는데 못 잡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 응급 상황인 것 같아서 진짜 큰 병원 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실제로 소송 갔었거든요. 우리 패소했어요. 나 속상하지만 인간관계 없다고 교통사고랑. 네.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큰 병원 가셔가지고 정밀검사 받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어린이 사고랑 임산부 사고는 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리고 얘네는 임산부는 출산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합의를 했었던 상태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합의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렸다가 아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그다음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합의를 해라. 아이도 같이 그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아이가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아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그게 좀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거는 외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때 뭐 뱃속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근데 그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질병적인 요인인 것 같다. 그런 거는 의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제 사무실에 의료가실을 하는 지금 또 계시지만 의료가실을 하는 그 이제 간호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실제로 이거는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출산 후에 그냥 합의하시면 돼요. 합의할 때도 그냥 어차피 출산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근데 좀 물리치료 좀 받고 그다음에 얘네들 어차피 서류는 놔뒀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 질보증 해주세요 라고 치료 좀 받다가 그다음에 합의하시면 돼요.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 어느 보험회사가 잘 주던가요? 교통사고 났는데 삼성은 염자는 잘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고액으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염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저는 LIG도 괜찮았고 그냥 약간 조금 그냥 그 거기에 걸맞게 좀 덤덤하게 잘해 주셨는데 근데 대부분 조금 공제 쪽이 좀 되게 힘들어요. 우리 공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제로 간다라고 하면 속으로 그냥 카메라 안 보겠습니다. 똥빨 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험금을 떠나서 여기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자꾸 그러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소송 가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완전히 속 뒤집어져요. 그래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치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갈 것인지 어차피 치료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합의금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LIG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약간 보험사가 거의 다 거기서 거기니까 상관이 없고 삼성화재는 소액은 염자는 조금 합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근데 그래도 삼성은 가끔 캠페인 걸려요. 캠페인이 걸려서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 구간에 그때 이제 옛날 이제 장기 미결을 털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땡큐 하셔야 돼요. 보험사가 막 계속 급하게 연락 온다라고 하면 캠페인 걸렸구나 아니면 캠페인 걸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합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가끔가다 그런 시기가 있으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담당자 한 3번, 4번 바뀌기도 해요.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은 담당자 바뀌고 캠페인 걸리고 이러면 그때 좀 원활한 금액. 근데 저희가 뭐 말 그대로 안 아픈 사람을 막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12, 13, 14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래요. 우리 회사 기준은 우리 지침은 5, 60입니다. 약관 기준은 60만 원밖에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네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약관을 만들 때 나랑 상의 안 했잖아요. 지네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계약자는 가해자잖아요. 피해자랑 상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약관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소송 가서도 약관 기준으로 줘야 돼요. 근데 약관 기준이 아니라 손해배상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활하게 합의에 그냥 기준을 만들어서 가해자도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도 원활하게 하고 보험회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틀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지 진짜 실제로 손해배상 가면은 금액이 달라져요. 그럼 그건 너네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 사원은 염자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지네가 염자가 50만 원이래요. 그럼 니네 기준은 그렇고 우리 사원은 염자가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담당자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보세요? 진짜로 써먹었어요. 이거를 좀 1,000만 원 하면 좀 가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 가오는 그냥 염자가 500이다. 뭔 소리냐. 그 담당자 그냥 기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어.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보험사에다가도 전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동부화재 김정남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모르시나요? 누구?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이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누구지? 그 김종국 나오는 뭐 그 사람 터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로 동부화재는 아니지만 동부화재 이제 그쪽에 전화 걸어서 채무자 김정남 씨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콜센터 직원이 네? 채무자 김정남 씨 바꿔달라고요. 그게 누구신데요? 당신네 대표이사입니다. 왜 그러신데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금 채무자랑 내가 채권자인데 통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전화 와요. 무슨 일이신가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쓰면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상하게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보험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럼 얼마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많이?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역으로 얼마 주실 건데요? 네. 왜냐면 당신이 얘기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 당신 보상 심리가 이 정도구나. 그럼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안 올라가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그 때문에 이거를 계속 딜을 하셔야 돼요.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주실 건데?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500만 원 받고 싶다. 예. 내가 마음의 소리는 한 200만 원이지만 그거보다 좀 금액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한 150만 원 주면 합의할게요 라고 하면 130만 원, 140만 원에 합의하시죠. 그 100만 원에 합의할게요 해놓고서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99만 원 회사에서 맞춰야 되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진짜로 10,000원 깎아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의금 제시 먼저 안 하고 얼마 줄 건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만큼 줄 거라라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이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순간 금액은 작아지고, 아니면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밑에처럼 만약에 이제 보험사에서 한 50에서 60 막 이러면 한 두세 배? 제 경험치에 의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부르면 그 정도는 조금 거의 맞았어요. 근데 보험사가 진짜 주려고 한 200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최선을 맞춰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두세 배 부르면 이제 그때는 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적정선을 조금 5, 60, 100만 원밖에 안 불렀다라고 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부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150, 200 불렀다라고 하면 염자에서는 어쨌든 150, 200 많이 받으면 정말 300까지 가는 거니까, 일반인들 우리 고객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에서 150 정도 받으면 잘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우리 팀장님들은 한 150에서 200, 우리는 좀 보험 전문가잖아요. 조금 50은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150에서 한 200 정도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더 능력 되시는 분은 더 많이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할 때 지금 8월이죠. 합의 시기가 있어요. 합의금 보험사가 닭달같이 달려드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좀 있으면 9월이잖아요. 추석 전. 지금 추석이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 그렇죠. 그러면은 8월 말 9월 초부터 전화 와요. 네. 그래서 이게 명절 전, 그 다음에 휴가 전, 요런 시기가 있어요. 합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 예, 요럴 때가 합의 시기거든요. 만약에 추석에 합의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은 연말을 기다리시면 돼요. 연말 놓쳤다 그러면 설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장기 털어야 돼요. 장기 미리 오래 갖고 있으면 그 걔네들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조금 보험사가, 우리가 지금 8월 4일 날 그 손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거야. 떨어진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그냥 건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그 다음에 8월 말 9월 초. 만약에 지금 최근에 합의 시기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치료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12월 초부터 아마 전화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서 문구를 작성할 때 우리 고객분들 되게 불안하신 분들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센스 있게 하나 더 적어주시면 돼요. 요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합의서에 그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이렇게 보통 적거든요. 그리고 지네들이 알아서 적어와요. 위자료 후협손해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세요 하고 샘플이나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문구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우리 고객이 되게 불안하죠. 나 아프면 어떡해, 나 이거 후유장애 발생하면 어떡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구에 추후 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함, 네, 후유장애 나중에 보상함,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염자로 후유장애 발생했었던 사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뭐라고 좀 고객들은 되게 안심을 해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도 알아요. 이걸 후유장애 발생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 줄을 쿨하게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 고객이 조금 치료 더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구도 하나 넣고, 대신에 우리 지금 아프니까,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A라는 병원 지금 요번 달까지 치료 더 받게 해주세요. 한 달 지불 보증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문구도 넣고, 그 다음 치료 기간도 한 달이나 이렇게 2달 이렇게 더 확보를 하시면, 그러면 아마 고객분들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염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